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됐나요? 7월 9일 날 우리가 뵙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 주식 좀 샀어? 아니, 살려고 노력은 했어요. 선생님 얘기 듣고 딱 쪽집게 가기로 종목까지 주셔가지고. 근데 전 사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들어가 보니까 제가 본 시간 사이에도 가격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주식이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전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꼭 사서 와야 되겠다. 이게 숙제하는 기분으로 저는. 그래서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는 무조건 사야겠다. 선생님 뵙기 전에. 그래가지고 막 눌러서 샀어요. 샀는데 제가 50주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주문이 안 된 줄 알고 또 2번 눌렀나 봐요. 그래서 100주가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볼 줄도 모르니까 너무 기초가 안 돼서 보다 좀 더 섬세하게 선생님한테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업이 초보자를 위한 건지 네. 아니면 좀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못 낸 사람을 위한 수업인지, 사실 그게 포커스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하니까, 물론 반도체주 워낙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제일 그거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 설명을 먼저 했으나, 좀 기초적인 것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뭐고 코스닥이 뭐고, 이런 사실 그런 것부터 이렇게 좀 네, 저 진짜 네. 코스피, 코스닥, 뭐 나스닥, 그렇죠. S&P 뭐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그런 것부터 좀, 일단은 뭐 코스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네. 지수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 하면은 보통은 코스피를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1980년부터 네. 시작이 됐고, 제가 이제 1983년생인데 코스피 지수라는 게 1983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이제 8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수라는 게 생기고 그게 된 게 이제 8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만들어졌던 바로 그 해에 제가 그때가 100이죠, 태어나셨네요. 기준이. 네, 그러니까 그때 100 사이에 지금 이제 6,500이 됐다. 맞아요. 그때 이제 현재 지금 한 70배 가까이 네.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 투자 얘기하시는 분들이 코스피 수익률이 뭐 강남 부동산보다 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고,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약간 상장하도록 만든 별도의 상장 안 된 시장입니다. 회사네요, 코스닥은. 상장된 거지. 코스닥에 상장된 거지.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닥에. 그렇죠. 코스피에 상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우니까 코스닥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이제 상장을 시켜준 겁니다. 자, 코스닥은 그러면 뭐냐? 코스닥은 크게 지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네, 그다음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그 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큰 건 아실 거고요. 코스닥은 현재 바이오와 반도체로 사실은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은 바이오 비중이 코스닥은 크고 코스피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것이 요거를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전공정에 있는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중국의 CXMT입니다. 창신전자. 창신 메모리. 이게 세계 4위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중국 거예요. 그래서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 하이닉스, 3위는 마이크론, 미국의, 4위가 CXMT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이 CXMT의 기술력이 삼성전자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증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못해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중국보다 잘했지만 중국이 약간 성능은 떨어지지만 워낙에 싼 거를 대량으로 밀어내니까 한국 주식 그 기업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
자, 여전히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고부가 가치 선박,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 세계 조선 시장 80%는 중국이죠. 아, 그래요. 일단 싸니까. 조금 성능이 좀 그래도 싸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광. 한때 우리가 또 태양광 네. 패널을 굉장히 잘 만들었으나 이것도 중국이 효율이 약간 떨어지지만 워낙 싸게 풀어서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고 이런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도 역시 한국이 훨씬 잘 만들죠. 그러나 중국 디스플레이가 워낙 싸니까 지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여전히 한국산 배터리가 더 주행거리도 길고 좋지만 비쌉니다. 좋은 건 비싸니까. 하지만 중국의 배터리는 워낙에 싸니까 벤츠고 테슬라고 어디고 다 중국 배터리를 탑재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중국에 의해서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어요.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됐으면 이 정도도 사실은 불가능했으나 그렇죠. 정말 다행히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덕분에 우리가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누렸지만 하나씩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보루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 CXMT의 반도체는 엄청 성능이 후지지만 이런 역사를 보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7월에 그렇게 반도체주가 떨어졌고, 물론 엄청 뭐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ETF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충격적인 소식은 애플이 아이폰이나 맥북에 CXMT의 칩을 넣기 위해서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미국 정부에서 허가가 나요? 못 쓰게 그래서 하지 않나요? 지금 그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아니 이게 되는 거야? 다들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되는 건가?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협상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협상이라는 것이 현실화됐고, 그러면 이제 그 불안감이 높아진 거죠. 어쩌면 미국 정부가 워낙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 이게 이제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짓누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그러면 CXMT하고 가격 차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같은 제품이라고 할 때? 4-5배 정도. 네, 기능이. 4-5배 정도. 근데 그만큼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없이 여태까지 나빠서 진 적이 없잖아요. 좋은데 비싸서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YMTC라는 또 다른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도 있어요. 중국에. 얘도 당연히 상대가 안 되지만 워낙에 싸게. 그래서 CXMT가 중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자, 상장을 하면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CXMT가 상장을 해서 270조인가요? 엄청난 현금을 가진 걸로 뭘 하겠어요? 공장을 짓죠. 증설을 하죠. 막 찍어내겠죠. 그러면 D램의 가격이 더 떨어지네. 똑같아요. 조선, 태양광,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했던 그대로입니다. 성능은 떨어져도 증설하고, 그래서 정부도 막 밀어주고 있어요. 한국을 이기 위해 작사를 내자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작정을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우리 주식하고는 별 상관없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중국의 저런 그 정책, 그러니까 네. 정부 거의 뭐 이자 없이 돈 그냥 막 네네네. 발권력으로 찍어주잖아요. 맞아요. 예. 저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네. 그다음에 저 모든 업종이 다 회사 개별적으로 다 적자예요. 네네. 중국 회사. 네네네. 배터리든 조선이든 태양광 그쵸, 디스플레이, 그쵸. CMT까지가 적자인데 자기들이 100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80원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부의 돈이 계속 발권으로 네. 막아주고
일반 중국 민중들의 삶을 수탈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저기다가 지속 가능할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면서 버틸 수 있어. 그게 몇 년이 가능할까에 대한 논점은 그렇죠. 우리가 좀 봐야 될 거지 않을까 생각은 저는 좀 거시경제적으로 네네네. 보면 손해를 계속 보고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이런 경제업체들이 사멸되면 이제 1위 업체로서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가격 경쟁을 회복하겠다는데 아니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알 거 아니야. 조선 태양광 디스플레이 아니, 팩토리 그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미국이 지금도. 이제 스프라이 체인에서 잘라내고 나면 쉽지 않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변수는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끝났을 때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하원은 뺏기겠죠. 하원이 민주당이 가져가요. 하원은 예산권이 있습니다. 상원은 외교나 이런 게 그 조약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은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하겠다 그러면 다 해주는데 하원이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핸드폰 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깎아려면 이거 맞아요. 맞아요.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굉장히 사실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욕을 많이 먹지만 중국을 견제해줬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우리나라한테는 너무 굉장히 근데 그것도 저는 몇 년 지원시켜준 거에 불과하다. 그거는 맞죠. 네. 그래서 자 현재 장마가 그렇게 7월에 미친 듯이 비가 왔던 이유의 근간이 바로 이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내렸으니까 거의 한 반 토막씩 났으니까 이제 이 불안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렇죠. 주가에 한 반 떨어졌으니까 반영이 됐다 하고 지금 진정이 되었으나 이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6월처럼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 그거는 뭐 엄청 사실 급등락이 있었죠. 6월에 급등하고 7월에 네. 급락하고 지금은 진정도 있고. 그런데 역시나 그 둘은 이런 근본적인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저는 반도체라면 코스닥 반도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승강제라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닥에 있는 전체 종목을 셀렉트,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에 관리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이건 이제 정말 관리가 필요한 안 좋은 기업들. 정리한다 그러던데. 네, 이거는 대부분의 기업들, 셀렉트는 진짜 좋은 기업들 이렇게 이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반도체 주들이 셀렉트로 아마 대거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실적이 제대로 나고 성장성이 있는 걸로 치자면 반도체가 훨씬 누가 봐도 우월하기 때문에 반도체 여기 뭐 했던 것들이 셀렉트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현재 코스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것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올려 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꾸 공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고 하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것은 조금 덜한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장 오늘 내가 주식을 같은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코스닥의 반도체 ETF 정도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거는 긴 호흡을 볼 것 같으면 한 6개월 1년 본다 그러면 네,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또 완전히 이 얘기랑은 다른 새로운, 아까 이제 CXMT 상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해외의 상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오늘 하려고 준비를 우리 해왔습니다. 주식에 미치는 해외 회사의 상장. 그렇죠. 지금 이 CXMT가 상장한 것 때문에 코스피가 얼마나 확 작살이 났는지를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의 IP 상장을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상장을 하든 말든 우리끼리 그냥. 별로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SK 삼성전자가 막 크게 되니까 자, 해외에 뭔가 IPO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근시일 내에 있는 대형 IPO는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이 상장해요? 엔트로픽은 뭐 하는 회사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클로드라는 AI를 만든 곳이죠. 그래서 챗GPT는 오픈 AI라는 곳이 만들었고 클로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추세는 클로드가 제일 이제 좋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 굉장히 핫한데 얘가 10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 상장을 하게 되면 또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구나. 그렇지. 코스피가 엄청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공모해야지. 네. 달러로 바꿔서 공모해야죠.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많이 가는구나. 그렇죠. CXMT 상장해. 그럼 글로벌 자금이 글로 쏠리는. 일로 가야죠. 그러면 뭘 팔겠어요? 제일 많이 오르는 거. 오른 주식을 그렇지. 팔지. 여러분들도 계좌 쫙 있는데 돈이 필요해. 비싸. 많이 그러면- 오른 거 팔아야지. 그럼 마이너스 손절해요? 아니면은 있는 거 오른 거 팔지. 플러스인 거 제일 먼저 그렇죠. 팔아서 맞아요. 현금 쓰시잖아요. 네. 똑같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수익률이 막 100% 넘고 이러니까 얘부터 팔아서 얘 가자 해서 안 좋아요. 저는 반대로 본 게 네. 엔트로픽이 상장이 되면 이제 클로드 AI가 저기 서버가 적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용량이 부족해. 그 챗GPT나 저기 그렇죠. 저기 비해서. 그래서 엔트로픽이 저걸 상장하는 이유가 자본금을 갖고 엄청나게 서버를 그렇죠. 투자를 할 네.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삼성이 오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면 보세요. 상장일이 있으면 상장 전까지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상장을 하고 나서 현금이 진짜 들어온 다음에 발주가 나가면 오르겠죠. 네. 근데-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따지면 지금 팔고 기다렸다가 그렇죠. 저희들이 상장하면 네. 돈이 몰리고 난 다음에 서버에 투자가 들어갈 때 그때 내가 또 삼전을 사야 되겠네. 그렇죠. 딱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엔트로픽이 상장한다. 또 빠져나갈 겁니다. 수학기미들 나간다. 여러분들이 스페이스X, CXMT를 당해 보셨으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현금을 마련해야겠구나. 거기다가 8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겁니다. 아마. 네, 올려야죠. 올려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가을이 오는 신호가 제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되면 가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8월까지 2연속 인상을 하면 한국은 이제 완전히 가을로 접어들게 돼요. 유동성이 확 줄어드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것도 있어. 굉장히 지금 아니. 힘듭니다.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오늘 정말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했- 실전 강의 네, 들었다. 너무 유익했어요. 오늘 밤을 잘해.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찬혁, 함께 경례. 감사합니다.